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8월 19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계속 트럼프 푸틴 알래스카 미팅 이후에 젤렌스키와 유럽의 수장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후속 미팅을 하면서 되게 혼란해진 국면이 지금 초래되어 있죠. 아마 일반적인 언론 보도로서는 그게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지 간에 명확한 방향성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푸틴과 함께 엄청난 블러핑을 포함해서 엄청난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 보시면서 제 말씀에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아마 웬만한 인터넷 게임보다 웬만한 소설보다 훨씬 재밌고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어떤 스토리가 있고요. 그 스토리텔링을 일부러 복잡하게 하면서 트럼프와 푸틴이 원하는 바를 다 얻었습니다. 자, 후속 미팅들이 되고 뒤에 이야기들이 이제 두 사람이 논의한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지난번에 어떤 뭐라고 할까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아시안 그 외무상 회의에서 라프로프하고 마르코 루비오가 의견을 교환했고 마르코 루비오가 화색이 돼서 트럼프한테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가 어떤 큰 전환점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라프로프가 바로 러시아로 돌아간 게 아니라 김정은을 만나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어떤 양보가 있었다라고 제가 예측을 한 바가 있고, 그 양보는 트럼프가 보여준 트럼프의 어떤 뭐라고 할까 기여 때문에 그렇죠. 그 기여는 무엇이냐? 역시나 어떤 재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휴전을 시켜놨고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눌러주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 여파를 몰아서 유럽으로 가서 나토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유럽을 결국 굴복시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게. 그리고 트럼프가 요구했던 나토는 나토가 지켜라. 그리고 푸틴이 유럽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의 정상들이 마치 수긍을 했든지 그냥 참고 듣든지 간에 그게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됐었죠. 그때가 큰 분기점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작동을 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전 세계 언론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죠. 즉 이것은 이 회담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또 젤렌스키 아주 버틸 수 있거든요. 일주일, 2주일 이후에 미팅을 하겠다 했으니까 버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바로 한반도로 넘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종전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거꾸로 돌아서서 압박을 넣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젤렌스키와 유럽의 면은 많이 상하게 될 것이고 뒤에서 돌아오는 혜택에 돌아가는 분량이 상당히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미팅이 상당히 좀 묘한 느낌을 주거든요. 알래스카에 도착을 했는데 좀 만화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뒤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이 내용 보시면 둘이 레드카펫을 깔고 걸어가는데 푸틴이 둘이 걸어가다가 고개를 실컷 돌려요. 왜냐? 하늘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하늘에서. 뭐가 지나갔느냐 하면은 이게 지나갔어요. 이게 B2 스텔스 전투기인가요? 그거 하고 이게 이제 미국 공군기지거든요. F-35가 이제 내대가 나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푸틴이 서독에 예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만나면서 메르켈이 싫어하는 큰 강아지를 옆에다 앉혀놓고 하는 그런 거하고도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엄청나게 진지하고 중요한 미팅인데 푸틴이 다른 데도 처음에 제3국들이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아랍, 스위스, UAE나 스위스가 언급됐었는데 알래스카로 자리를 양보해 준 거잖아요. 미국 땅으로 날아와 준 거니까 어쨌거나 간에 푸틴이 비행기 타야 될 시간도 훨씬 길어지고 그랬는데 이 중요한 미팅에서 전쟁의 승기는 푸틴이 잡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런 지나치게 애국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중차대한 미팅에 있어서 판을 그르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행사했다.
외국에 대해서 푸틴은 별로 뭐 불쾌해하지도 않았다. 자, 이것은 그들의 미팅 목적은 사전에 정해진 것이고 트럼프가 한껏 이 무대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라 마음껏 이렇게 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비행기들이 상당히 낮게 날았어요. 다른 화면을 보면은 나무 사이 나무들하고 같이 잡힌 장면이 있거든요. 숲에 상당히 숲에 가깝게 날았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푸틴이 이제 트럼프의 차에 타서 같이 타고 가는 장면인데 그 뒤에 F-22 전투기들이 쭉 도열해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무슨 만화인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약간 비현실적인 생각까지 들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은 이 미팅의 목적은 서로가 의논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더 중요한 미팅은 여기서 마치고 돌아와서 이번에 젤렌스키랑 한 미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볼까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왔고, 이게 가장 이제 중심축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영토를 내주면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 2주 회담. 여기에 뭐, 트럼프도 끼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작전은 결국은 미국은 빠져나오는 거고, 유럽이 해결해라. 이거거든요. 그것이 푸틴한테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제목에다 적었다시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나토가 해체되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영토를 내주면 안전보장.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 원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개입해서 돈바스 전쟁을 일으킬 때 그리고 그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 것인데 그때 미국의 작전은 이거죠. 영토도 다 지키고 안전도 나토도 보장해 준다. 돈바스에 진군을 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한테 패대기를 당할 것이 확실시되면 우크라이나가 그래 했겠습니까? 네. 이거는 둘 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전보장도 나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탈 틀린 거예요. 젤렌스키는 결국.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자, 이렇게까지 젤렌스키가 이번에 수긍을 했거든요. 일단은 수긍을 한 이유는 그것이 푸틴과 트럼프의 미팅,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트럼프를 한껏 죽게 세워줬잖아요. 비행기까지 날리고 바닥에는 F-22가 막 도열해 있고 그 사이를 푸틴이 걸어가고 트럼프가 사이에 탁 태우고 이것은 뭐냐? 트럼프가 어떤 블러핑을 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푸틴 만나기 전에 젤렌스키 빼고 젤렌스키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그냥 푸틴하고 바로 결정하겠다. 자, 그래놓고 푸틴이 트럼프를 키워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이 말은 젤렌스키한테 어떤 위협을 준다냐 하면은 정말 완전히 버리고 트럼프가 그냥 푸틴하고 결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심을 줬다고 봅니다. 그게 적당히 잘 작동을 했고 이번에 유럽의 수장들이 많이 날라왔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들이 젤렌스키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들도 전부 다 블러핑입니다. 예, 그들은 트럼프의 입장을 지지하고 젤렌스키를 압박하기 위해서 왔어요. 즉 나토를 대신하는 새로운 유럽의 방위 체계, 즉 유럽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대선 때부터 트럼프가 계속 해오던 이야기예요. 미국은 빠진다. 그것을 유럽 정상들이 용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젤렌스키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려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해줄게. 미국도 발 완전히 빼지는 않아. 결국은 젤렌스키한테 압박을 넣어놓은 겁니다. 자, 푸틴을 이용해서 트럼프는 자기의 메시지를 훨씬 강하게 했어요. 젤렌스키를 구석에 몰아넣고 그것이 아마 유럽 정상들한테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유럽을 내팽개치고 트럼프는 푸틴하고 결정 다 해버릴 수도 있겠다. 그럼 관계가 엄청나게 냉랭해지는데 푸틴이 그걸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미국까지 날라와서 트럼프가 똥폼 잡는 거 다 그냥 인정해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결과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죠. 이제 그때 푸틴이 양보했던 게 이번에 나옵니다. 이거를 왜 의미 있게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일본 언론 정도만큼은 보도해줘야 돼요.
일부는 정리는 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이 뭔지는 알고 그것을 전달을 해요. 예.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밑에 일본말로 된 부분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푸틴의 이야기예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네츠크와 루한스크를 할양하기를 요구했다. 할양해달라고. 근데 이거를 앞뒤 맥락을 모르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네츠크와 루한스크는 소위 우크라이나 내전을 이야기할 때 러시아 문화권, 러시아 언어권인 지역입니다. 그 돈바스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핵심이에요. 그 돈바스가 돈네츠크와 루한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물로 푸틴이 이긴 전쟁이죠. 당연히 미국과 연합군을 물리친 거고 그게 용병으로 등장한 우크라이나까지 물리친 전쟁인데 그 성과물로 지금의 점령 지역은 4개 공화국 지역이에요. 커슨하고 자포리지아가 밑으로 있어요. 남부로. 그건 돈바스, 원래 돈바스 지역은 아니죠. 예. 그 지역까지 지금 점령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루한스크하고 돈네츠크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현재 전선에서 휴전이, 즉 종전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종전이 결정되고 미국이 러시아 요구를 받아들여주면 커슨 지역하고 자포리지아 지역은 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이 그때 라프로프가 루비오한테 아시아 외무상 회담에서 이야기한 양보안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수장들을 제어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푸틴이 양보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불붙은 거예요. 그러면 라프로프가 왜 김정은한테 들러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갔겠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풀릴 것 같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푸틴이 트럼프 만나기 전에 또 김정은하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엔 더 중요해요. 어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이 내용까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무방비 상태로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이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대해서 핵심 알려줬다고 봅니다. 이것은 트럼프하고 나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다. 원래 방향대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 한 거예요. 저기 양보를 한 거예요. 자, 이걸 누구도 양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보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 오늘 스푸트니크에 나온 현재 전선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러시아가 지금 먹은 지역이에요. 저 위에 2개가 루한스크, 돈네츠크 위에 2개 지역이고 그 밑에가 지금 자포리지아하고 커슨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그 지방의 경계선이 보이는데 루한스크 외에는 약 한 85% 정도가 먹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부러 안 먹는 겁니다. 일부러 당연히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가지도 않고요. 정오남의 자포리지아하고 커슨도 러시아 문화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돈바스만큼 아니지만 루한스크와 돈네츠크만큼 아니지만 원래 여기 먹으려는 게 러시아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딱 크리미아 반도랑 딱 연결되면서 이 바다에 아조프해죠. 아조프해와 북해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자, 이걸 양보했다는 것은 두 분 다시 이쪽에 분쟁이 생길 일이 없다. 러시아 남부 쪽으로 들어오는 해상도가 막힐 가능성이 없다. 기존 크리미아 만듦에도 충분하다는 확신과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트럼프랑 합의가 된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왜 유럽을 눌러줬기 때문에. 이 큰 양보를 한 거예요. 전쟁이 이기고 있는 쪽에서 먹은 땅을 뱉어냈어요. 이걸 협상 카드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단지 이 강을 넘어가지 않는다. 드니프르 강인가요? 그리고 버퍼존을 만들어놨다. 완충 지역을. 그래서 러시아군이 탄력을 죽이고 희생이 좀 생기더라도 이 전선을 고수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땅은 1m도 안 들어간 거, 1m 이상 안 들어간 폭격은 했지만 지상군이 진군하지는 않았어요. 정치적인 게임을 한 거거든요. 이걸 두 개 줄을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예. 어차피 돈바스 지역은 계속 내전이 발생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틀 속에 묶고 놓는다면 또 향후에 후환거리가 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 쪽으로 가서 붙는 게 이 지역의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예. 자. 이런 보도가 나와요. 패전국도 아닌데 수치스러워. 분통 터진 우크라이나가 탄식을 하고 있다. 이거는 YTN에서 적었는데 저보고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듣는 걸 보고 저는 발끈했거든요. 순간 제목을 보자마자. YTN한테 한 소리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제가.
YTN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젤렌스키는 내부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지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발 기류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뒤로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CIA 정도가 나서가지고 예전에 우크라이나 정권을 전폭시킨 것도 그들이지 않습니까? NGO를 이용해서 비정부 기관들을 이용해서 돈을 대면서 정권을 전폭시키고 소위 말하는 그 뭐 오렌지 혁명 또 뭐죠? 유로마이단 혁명 같은 거를 초래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서방에는 그것이 서구 세계에는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 혁명으로 일컬어지게 그렇게 언론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 거꾸로 마음만 먹는다면 젤렌스키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큰 압박이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YTN의 보도 태도는 뭐냐 도대체? 그렇죠. 제목부터 보세요. 패전국도 아닌데 수치스러워. 자기 돈으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60만에서 100만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했고 몇백만이 도망을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 국민연금, 의료보험까지 미국이 지원하는 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전쟁을 끝내라. 시작도 미국이 했지만 끝내라 하고 자기 전쟁이 아니에요. 유럽도 지금 빠져나간 마당에 전쟁을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국입니까? 그러면 패전국도 아니죠. 패전국에 월급 받고 살던 뭐라고 할까? 전문용어로 프락치 내지는 용병 국가의 수장일 따름이에요. 그냥 나라 망치는 거예요. 평화스럽게 종전으로 끝나는 거 지금 푸틴과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대로 하면은 절대 우크라이나가 완충 지역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냥 앞으로 싹도 나지 못할 정도로 요지를 내놓는 본보기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절대로. 예. 유럽 안보 동맹을 맺어서 이 협정을 해준다? 협정을 해서 도와준다? 안보를 보장해준다? 미국이 없이? 오늘 이런 기사 이런 거 보셨죠? 폴란드가 K2 전차를 1000대를 사갔는데 1000대를 합치니까 뭐 영국과 프랑스와 이태리의 전차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말씀 들으셨죠? 예. 어디서 뭘 보호해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나토가 붕괴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다. 오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영토 이야기를 하고 이럴 게 아니죠. 자기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자기가 한 것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한 것은 미국에 속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들이 만들어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 속았다. 처음으로 자기 의사대로 한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러시아가 침공할 것 같이 압박을 팍 가하고 병력을 20만 끌어모으니까 러시아와 협상을 하려고 그랬죠. 특히 이스탄불에서 가스면까지 다 했어요. 우리도 전혀 아무도 모르죠. 정치학자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젤렌스키가 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명을 받은 당시 바이든의 명을 받은 그 전까지 존슨 총리 그 당시 영국 총리가 와서 이거 해작질을 해서 결국 우리가 너 살려줄게, 너 이기게 해줄게, 위대한 대통령 만들어줄게 해서 계속 돈바스 공격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러시아군 기습하고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젤렌스키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꼭두각시 대통령이었고 그것과 자신의 허영을 같이 묶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될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힘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주변의 이해관계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만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푸틴이 용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와 푸틴이 만남으로써 젤렌스키가 확실히 버릴 수 있겠구나. 전 세계 여론을 어떻게 만지더라도 돌아설 수 있겠구나. 잃는 게 훨씬 많겠구나. 손을 들어야 되겠구나. 때마침 유럽의 수장들도 와서 유럽 체제로 들어와. 기본적으로는 안전하죠. 근데 형식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폴란드 기사 보니까 뭐 폴란드 국군의 날이 그제였던 모양인데 K2 전차 1000대다. 그러면서 기사가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영국과 프랑스와 이태리의 전차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런 수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상징적인 그 외에 실제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현재. 자, 그렇지만 그런 형식적인 틀이 필요했고 거기에 대한 압박을 넣어주기 위해서 유럽의 수장들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에 발을 빼느냐? 아닙니다. 이걸 계속 가면은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것이고 3차 세계대전이 되면은 미국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부지리는 누가 얻느냐? 중국이 얻는 거예요. 트럼프 잘 아는 거죠. 지금 아무리 돈을 갖다 퍼부어도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우리한테 함정을 맡긴다 그러잖아요. 지금 MRO, 수리, 보수 맡기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군함을 만드는 작업을 프로젝트를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왜? 그들의 조선업이 생산력을 잃었거든요. 군함을 찍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놀았단 말이에요. 뭐 중말터나 뭐 연안 전투함 같이 한 100조 가량을 까먹으면서 전혀 써먹지 못하는 그 희대의 대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수백 명이 감방에 갔을 거예요.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미국 함대 전체가 노후화됐잖아요. 원래는 연안 전투함하고 이 중말트가 다 대체를 해야 되는데 연안 전투함은 뭡니까? 오래된 호위함을 대체해야 되고 중말트는 알레이버크 구축함을 대체해야 되는데 두 개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업은 다 그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중국 해군에 비해서 이제 수적으로 질적으로 밀리게 됐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그 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곳이 없다. 없는 거죠. 돈도 천문학적이고 한국 오는 거예요.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155mm 포탄 동났잖아요. 미국도 벌써 돈을 주고 살려도 없어요.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 지원해 좀 했더니 없던 거잖아요. 유럽 각국이 가지고 있던 거 다 긁어줬는데도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155mm 포도 다 갖다 줬잖아요. 영국 몇 문 없었어요. 100 몇십 문밖에. 그중 돌아가는 건 100문은 안 됐을 겁니다. 다 퍼주니까 그들은 지금 자주포가 0이에요. 영국군 같은 경우는.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게 며칠 전에 떴더라고요. 이거 보실까요? 우크라이나군이 호크 미사일을 쓰고 있대요. 호크 미사일을 1950년대 개발된. 우리도 이것을 천궁으로 다 대체한 거지 않습니까? 천궁1으로 대체했죠. 그거 벌써 오래된 이야기예요. 저는 이 미사일이 아주 구식이란 말이에요. 이걸로써 러시아의 고가치 표적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젊은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순항 미사일 몇 개 떨어뜨렸다고. 딱 그겁니다. 아음속으로 회피 기동하지 않고 날라오는 거. 그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 자, 저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초기에 6개월 정도 만인가? 그들이 S-300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우크라이나가 그런 패트리아 좀 지원해줬죠. 그게 동나는 게 시간 문제다. 문제는 동이 나면은 우크라이나 스스로 생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패트리아 미사일도 동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호크가 가 있는 거 보세요. 이거는 전투기 못 떨어뜨립니다. 지금의 최신 러시아 전투기는. 그들의 상황이 이래요. 미국이 퍼다줄 수 있는 걸 다 퍼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세 장은 일본 언론에 상당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추려줬어요.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위트코프 특사,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을 이끌어낸, 가서 푸틴과 3시간 동안 회담을 하고 미팅을 이끌어낸, 8월 10일 미팅을 이끌어낸 그 당사자입니다. 위트코프 특사가. 이것은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트코프 특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푸틴이 나토와 유사한 안전보장체계, 유럽끼리 하는, 그걸 통해서 젤렌스키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나토가 아닌 안전보장,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푸틴이 용인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토는 해체되니까, 미국이 발을 빼니까, 즉 미국과 러시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니까. 자, 그 속에는 이 전쟁의 기원이 나토의 확장에 있으며 트럼프가 따박따박,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나토가 해체되는 정도면 푸틴이 원하는 이 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 서로 규명하고 확인하자는 내용을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푸틴이 이 정도는 타협해 줬다. 왜? 미국이 주도하지 않으니까. 이러면 유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인 방어의 툴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화해 무드로 가는 거니까. 이것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대탕트입니다. 즉 구소련이 붕괴됐던 89년, 90년 그때 했었어야 될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 이러면서 중국은 러시아라는 큰 파트너를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나토로 안 간다? 그리고 이 기회에 나토는 붕괴된다. 그것을 유럽의 수장들이 인정을 했다. 그리고 푸틴도 그것을 확인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즉 젤렌스키한테 그냥 출구를 열어주는 정도예요. 명분을. 네. 실제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너희들 국방비 올려라. 미국은 더 이상 너희들을 못 지켜주겠다. 네, 그 결과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나토가 아닌 유럽 중심의 새로운 안보 체계. 왜 그들이 러시아가 지금 적대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왜냐면 그렇다고 트럼프가 언론에서 푸틴이랑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푸틴은 악마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사지를 계속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현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현실 정치는 현실 정치에 어려움이 있고 그 점을 트럼프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당사자가 유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기구를 만들어라. 나토는 해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에 너무 섭섭하니까 그런 말도 하나 했어요. 미국도 지원하고 관여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빠져나간다 이 뜻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상업적 기회. 그래서 이거 전에 푸틴이 한번 확인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를 서로 화해시켰잖아요. 미국이 개입해서. 그러면서 중국의 1대1로가 잘려서 나갔어요. 그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신호였거든요. 그게 서로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거기 예전 같았으면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나토에 가입시킬까봐 러시아가 꿈도 꾸지 마라. 군사적인 행동까지 감행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영향력이 코카사스 산맥 밑에서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게 비즈니스로 완전히 갔다는 것을 푸틴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블러핑을 하기 위해서 알라스카까지 와서 위로 B2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지상에는 F-22 랩터가 떠 있는 와중에서 같이 차 타고 떠나면서 트럼프를 한껏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 둘은 깰래야 깰 수가 없겠구나. 젤렌스키가 아무리 억지를 부리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위기 시에는 미국도 매우 강력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할 거.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죠. 관여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할까? 립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젤렌스키가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수긍할 수 있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봐서는 1, 2주 있다가 적당히 잘 끝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푸틴과의 이야기는 7월 달에 끝났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관계 개선, 여기 미국이 관여하면서 향후 이권으로 개입할 것이고, 그것은 밑에 이란과의 관계 개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미국의 이해관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곧 이란과의 이해관계가 이란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파키스탄과 인도의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지 인도랑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통하면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로 갈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즈벡. 예. 그러면 가자가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그런 걸 확인을 했다. 그림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 국내 언론 YTN은 또 이런 이야기를 썼네요. 오늘 나오자. 트럼프와 젤렌스키 만나 끝나자마자 단호히 러시아가 거부를 했고 경고까지 했다. 분노한 러시아 선제 공격. 이것은 YTN 스스로 이런 거 꼭 자막 뉴스로 처리해서 몇만 개의 조회를 획득하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YTN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런 거 할 거면 그냥 고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썬데이 서울 같은 그런 잡지가 됐다. 이렇게 스스로 자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것을 푸틴이 요구한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푸틴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토의 공격적인 행보지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구소련이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해관계, 미국의 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결국 생각하기로 미국도 고민 끝에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이 하나 필요하다. 그게 푸틴의 러시아다. 러시아는 저항할 힘이 없는데. 자, 거기에 의해서 촉발된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는 행동은 이거대로 하기는 이것은 푸틴이 원칙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트럼프식의 해법으로 이것을 해소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뭐 내가 잘못을 인정하라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푸틴이 원하는 바도 아니에요. 이것은 트럼프가 트럼프가 리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명성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해봐라 뭐 이런 거죠.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공감대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잘못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원칙적인 선이고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 방식이 그렇죠. 나토 해체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젤렌스키가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넌 나토 못 들어와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안보 체계를 젤렌스키를 지켜줄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유럽의 수장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왜 젤렌스키를 설득하려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은 나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푸틴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전쟁의 원인 따박따박 이게 내 잘못이고 이게 네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나토를 해체하고 나토에서 미국이 영원히 빠져나온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기존의 패권 방식으로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동북아로 간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갔는데 우리 언론의 언뜻 보도를 보면은 젤렌스키를 지지하기 위해서 갔다. 유럽이 소외될까 봐 걱정이 돼서 갔다. 라고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토를 잃고 나토 가입은 불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럽 수장들이 아는 책임은 유럽의 안보 체계를 만들겠다. 나토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유럽은. 마침내 EU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유럽의 자치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 러시아도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고 미국도 당연히 같이 비즈니스 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판도로 그게 더 사실 트럼프는 더 욕구가 많죠. 그걸 보장해 주러 왔기 때문에 젤렌스키를 도와주는 것은 덤이고 자기들의 책임을 갖게 된 것이고 아마 이 순리에 맞게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났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유럽은 늙어가고 있죠. 미국 못지않게. 그러면은 러시아와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벌리려고 하는 새로운 무역로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거기에는 뭐 에너지 표준을 바꾸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치적 지형이 다 뒤섞이는 거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크라이나 혜택을 보게 될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세상 돌아보기의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